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디지털 포용,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디지털 협력팀장 박미희입니다. 저는 오늘 포용적인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소개해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스마트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글로벌 메가시티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서울의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이고 서울 2023년 10월 기준 인구는 940만 명입니다. 업무, 관광 등을 이유로 유입되는 인구를 고려하면 하루 1,200만 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7%입니다. 서울은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면서 인구 감밀과 함께 환경오염,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도 170만 명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오늘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와 포용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비대면 시스템, 디지털 디바이스 고도화 등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코로나는 종식되었지만 디지털 전환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 비대면 등의 이유로 키오스크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고령층은 사실 키오스크 사용 방법이 어려워서 주문을 포기하거나 좌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디지털 포용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쉑쉑버거에 가가지고 정말 큰 마음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한번 주문해 보리라 했는데 제 뒤에 2명 쓰니까 그냥 세트 메뉴 누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뒤에 한 명만 서 있어도 그 부담감이 너무 컸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는 키오스크 앞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PC 등을 사용해서 열차표를 구매하는 분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구매하시고 계실 텐데 고령층 어르신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직접 기차역에 가서 대기하면서 기차표를 구매해서 좌석표를 구하지 못해서 입석으로 간다는 그런 보도 자료도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 앱으로 우리 자연스럽게 택시 호출해서 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사회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카카오 택시 못 부릅니다. 나가서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디지털을 많이 접하는 우리한테는 너무 이제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이나 스마트폰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은 추운 날에도 직접 밖에 나가서 택시가 올 때까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택시 잡으려고 하는데 다 예약이 써 있어. 잡지를 못해. 이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가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디지털 격차는 사실 저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격차는 사회 전반에 이제 중요한 문제로 현재 예식이 되고 있고요. 정보 접근과 정보 소외의 문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역시 디지털 역량 기기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격차 해소의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정보 격차 교육 대상이 고령층을 만 5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령층은 65세. 지하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나이 65세. 노인복지법에서의 고령층 65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지능정보화법은 55세입니다. 서울시 이게 지금 아래 보시면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통계청 자료에서 보시면 서울시 총 인구 940만 명 중에 33%인 313만 명이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교육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 점에 주목해서 포용적인 스마트 도시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디지털 재단에서도 디지털 포용이라던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좋은 사업 많이 하고 계세요. 어린아 지원단도 그렇고 리쿠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 디지털 협력팀장으로 와서 제가 했었던 많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은 빠졌네 한 거는 제가 아는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디지털 담당관에서 추진하는 포용 정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잠시 그 지난 9월에 TBS에서 방영된 영상 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르신이 휴대폰 속 메뉴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손가락으로 쭉 잘라 때가 돼요. 익숙하진 않지만 파란색 점 이게 지금 고객님이 계신 위치 여러 번 반복하며 사용 방법을 익혀봅니다. 이곳은 디지털 기기 이용법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소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동통신 3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시내 97개 매장을 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소로 지정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약자와의 공유 사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소는 서울시 전역에 있고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도 영업하는 항공사 매장의 특성을 살려서 상시성, 즉시성에 초점을 맞춘 눈떠 없는 기술로 시민 디지털 배움의 일상화 구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용중인 통신사와 휴대전화 이용에 상관없이 매장에 방문하면 이용법을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이 엄청 많다고 그래서 내가 쓰기에는 이거 어려워서 병원 가려고 택시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자꾸 예약해가지고 택시가 안 쓰더라고요. 근데 뭐 택시 부르는 것도 좀 하고 싶고 병원 좀 병원에 가서 보통 말씀드리지만 자꾸 물어보면 틀려요. 계속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특히 기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에 법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약자 지원의 키워드는 배움, 배려, 동행. 매장 입구에는 디지털 안내소를 알려주는 표식이 도착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활용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선제 선정처럼 여기 아이디어 대금이나 이런 좀 빠르게 바로 투표를 하시면서 서울시는 수요와 효과를 모니터링해 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소 매장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처음으로 가서 콜라 소자 알아셨어요. 지하철역과 관공서, 패스트푸드점 등 디지털 기기가 사용되는 현장에는 디지털 안내사가 배치됐습니다.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이용법 등을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근데 사실 눌러보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용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워서 오늘 배우면 가르쳐 주신 분이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돼요. 서울시는 또 뒷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키오스크를 사용하도록 기다려주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TBS 지혜무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디지털 시장님께서 하신 디지털 배움부터 디지털 안내소 보시고 TBS 기자분께서 이렇게 저기 방송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저희 서울시 디지털 협력팀장이 되어서 했던 업무들 말씀드릴게요. 먼저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과기부, 니아, 자치단체가 협업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는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 사실 서울시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처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안내소는 현재 서울 시내 135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구별로 4에서 6개소 정도 운영하는데 구의 교육 수요라던가 실적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100여 개 과정을 수준별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필요하신 교육을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조금 다른 곳보다 특화시킨 부분은 아파트 커뮤니티를 활용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는 노인복지관이라던가 도서관, 경로당 중심으로 디지털 배움터가 운영되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생각의 발상이 필요하다. 디지털 배움터가 추구하는 건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시 인구의 3분의 1이 정보 격차 해소 대상이다. 그래서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디지털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 선제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로 들어갔어요. 아파트 커뮤니티에 이제 실제로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유휴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의 아파트들 유휴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여러 번 접촉을 해도 힘들었고 신축 아파트 중에 이제 2,0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저희 쪽에 이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했는데 효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디지털 배움터가 아파트 커뮤니티가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강북에 제가 여기 이 생각했을 때 제 타겟은 사실 어르신이 아니라 어린이들이었어요. 강남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마음 놓고 배우고 있는데 강북의 어린이들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코딩을 배우고 어른들은 유튜브도 배우고 또 챗 GPT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챗 GPT도 가르치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은 기본이고 키오스크, 아파트 커뮤니티 이용할 때 거기 다 키오스크로 사용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서울시가 처음으로 이제 배움터로 운영하게 되었던 거죠. 다음은 서울시만의 특화 사업인데요. 디지털 안내사입니다. 이건 전국에서도 많이 이제 시범하려고 하는데 그 디지털 안내사라는 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100명으로 먼저 시작했던 사업인데 디지털 안내사는 사실 저희 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1년에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시킨 거예요.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동행일자리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거냐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게 5년 전에 공공일자리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근데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일자리가 복지가 되고 교육이 되고 동행이 된다. 그 컨셉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동행일자리 사업의 대표 모델이 저희 디지털 안내사입니다. 150명으로 올해 확대했는데 사실 150명은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150명의 일자리를 직원이 계속 임금이며 근태며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건 정말 저희한테는 고통이었어요. 처음엔 사실. 그렇지만 저희 그 담당 직원들이라든가 팀 직원들이 같이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100명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만족도도 높았고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공공일자리는 나가서 풀 뽑고 휴지 주워주고 이런 게 사실 서울시가 얘기하는 공공일자리예요. 일자리는 뭐가였냐면 복지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민생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저희는 거기 나가서 이 100분, 150분에게 2주 동안 디지털 교육을 먼저 해드려요. 이분들 중에 디지털 자격증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없으세요. 연령대는 50대에서 80대까지 있어요. 70대에 계신 분도 많으세요. 생각보다. 근데 이분들한테 2주 동안 디지털 역량을 먼저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약자의 역량을 저희가 많이 키워드려서 그분들이 나가서 다른 디지털 약자를 도와드리는 이런 컨셉의 사업인 건데 저희 요즘에 매스컴에서 나오잖아요. 어르신 교육의 가장 맹점 반복 지속적이지 않다. 일회성이다. 근데 디지털 안내사분들은 이분들이 반드시 2인 1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시니까 무슨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 2인 1조로 나가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본인들에게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을 만나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스마트폰 어떻게 제가 되게 놀랬던 게 나라면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도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의심스럽잖아요. 내 스마트폰 잘못했다가 뭐 틀리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되게 감사하고 감동받은 건 이렇게 현장에서 가서 그분들 하시는 걸 보니까 어르신 말씀으로 문자 보낼 수 있어요.
자녀한테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안 치셔도 돼요. 아들아, 엄마가 보고 싶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게 미끼 상품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한 분 한 분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났던 분이 내일은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있어요. 디지털 안내사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 노선에 3-4개의 거점을 하루 동안 도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계속. 그러면 오늘 10시에 갔던 자리에 그분이 그대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믿고 내일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에 어떻게 금융이 뚫릴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되게 만족해하세요. 나는 다른 공공일제하고 다르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사업인 겁니다. 다음은 디지털 안내소인데요. 제가 작년에 와서 이제 이 업무를 처음 맡고 시행하면서 여기에 막혔어요. 뭐냐면 서울시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교육 다 해요. 근데 매스컴은 계속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 어렵다. 해보니까 서울시청 직원 전체가 나가서 해도 서울시민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머니가 저희 뒤에 계신데 어머니가 이 직원분이 오실 때까지 그 스마트폰이 안 되면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동네 이동통신사에 가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 이동통신사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이동통신사가 내가 SKT에 가입했어도 KT에도 가고 LG에도 갈 수 있고 디지털 안내소면 당당하잖아요. 서울시가 인정해줬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통신 3사를 3개월 동안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안 하시려고 했어요. 왜냐면 ESG잖아요, 이게. ESG는 단타성은 좋대요. 돈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거. 근데 이거는 매장을 그냥 영업시간 내에 교육장으로 운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장의 직원들이 사실 디지털 안내사분들이 직접 다 150분이 매장을 방문해 봤는데 굉장히 잘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대려 안내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안내소 가서 물어보시면 된대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안내소라고 해서 우리가 그 디지털 교육이 이게 있어요. 사전 예약해야 되죠. 어린이날 지원단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1시간 반씩 밀도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어린이날 지원단 사전 예약해야 돼요. 디지털 배움도 사전 예약해야 돼요. 디지털 안내소 그냥 한나가면 만나실 수 있지만 이분들은 4시 반까지만 해요. 토요일 안 해요. 디지털 안내소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토요일도 합니다. 이분들이 없는 공간을 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정말 300회는 연락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말 너무 지겨웠을 거예요,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도 저희의 뜻에 같이 해주셔서 이제 전격적으로 MOU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안내소가 일단 안전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이 아니라 직영 매장으로 한다 해가지고 직영 매장 97개소에서 시민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항상 무상으로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디지털 안내소가 디지털 배움의 일상화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동행 플라자인데요. 이건 저희 옆에 주무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 어르신이나 중장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체험을 여기서 1년 내내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2개소가 시범 조성 중인데 그 중에 하나인 디지털 동행플라자 서북센터가 은평이에요. 부산역 쪽에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엊그저께 이틀 전에 시범 운영 들어갔고요. 서남에 있는 거는 이제 영등포인데 거기는 12월 말에 운영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또 와서 했던 게 제가 사실 홍보부서에 근무했었어요. 서울시 홍보부서에 좀 근무했었대서 이 생각을 했어요. 배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배움만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은 한계가 있어요. 1000분을 다 잘 가르쳤는데 100분이 못하면 교육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해줘야겠다. 배려 문화 만들어야겠다. 키오스크 앞에 서 있을 때 세트 메뉴 안 하고 김밥 먹고 싶을 때 김밥 제대로 누를 수 있는 거 해야겠다. 오늘 보니까 저희 동네 김밥에 키오스크가 들어왔고 부시집에도 키오스크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정말 이 키오스크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구나 이런 고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작한 게 천천히 해도 괜찮아 캠페인입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은 캠페인은 작년에 홍보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TV에
저희 영상이 나오는 광고 영상이. 그래서 제가 전 유튜브를 뜬 줄 알았어요. 재벌집 아들 있잖아요. 거기 광고로 저희가 나간 거예요. 작년에 한 700회 정도 광고를 홍보과에서 해주셨고요. 뭐 라디오 광고, 버스 광고, 포스터, 뭐 전광판, 전방위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사실 홍보부서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 천재도 괜찮아요 캠페인이 작년 2022년도에 서울시 우수정책 3위에 선정됐어요. 물론 시민투표로 선정된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 작년에 서울시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올해는 롯데 GRS라던가 이마트, 이동통신 3사하고 해서 민간 협력 방식으로 확대 가고 있고요. 실제로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동행이나 모든 것들이 관내에서 시작해서 저는 민간 기업과 같이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대응 외에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발표했는데 거기서 되게 좋아하셨던 게 그 뉴질랜드도 이런 거 생각을 못 했대요. 저희가 배움이라던가 이런 건 기술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 뒷단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서울시가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 이제 계신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결과물이냐면 저희 글로벌 협력의 결과라 생각해요. 서울시 포용 정책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글로벌 협력,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제1회 서울 스마트시티 프라이즈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돼서 사람 중심, 기술 혁신 부분에서 우수한 기업이라던가 도시들을 선정하게 되었고 같은 기간에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이잖아요. 저희는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이에요. 그래서 2023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을 저희가 올해는 디지털 혁신의 도전과 포용으로 개최했는데요. 여기 일맥상통해요. 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약자와 동행하는 그 도시나 기업의 성과와 노력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 도시는 도시 경제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도시에서 디지털 기술은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포용적인 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포용적인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스마트 시티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